현대로템의 주가가 10%대 강세를 나타냈었습니다. 장중 12,700원까지 올라섰고요. 1년 중에 최고가를 결정했습니다. 증권가에서 호실적 전망에 최고가를 나타냈고요. 현재 오후장 들어서는 7%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YG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장 초반부터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블랙핑크가 2년 8개월 만에 완전체로 신곡을 내놓는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요. 오후장 들어서는 그 탄력이 조금 약화되면서요. 현재는 2%의 상승세를 나타냅니다. 대신증권이 LG U+에 대해서 국내 통신 3사 중 가장 높은 무선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LG U+ 같은 경우에는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서 영업이익이 3년 만에 1조 원을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장마감 30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에 좋은 수급들도 포착되고 있는데요. 오후장까지도 이러한 수급이 이어졌을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후장까지의 변동성 살펴보시면서요. 내일장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수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코스피 코스닥 지수입니다. 여전히 코스피 지수는 2,600선을 유지해주면서 2,624포인트를 나타내고요. 코스닥 지수도 724포인트를 나타냅니다. 둘 다 1% 넘는 상승을 나타내면서요.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에 더 많은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 개인은 조금 덜어내는 게 확인이 되고요. 전기 전자업종 쪽으로의 덜어냄이 좀 눈에 띄는 시장입니다. 반면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 1,800억 원 넘게 들어오면서 그래도 대형주 위주의 매수세 현재는 포착이 되고 있고요. 기관은 1,600억 원 역시나 담아내는 모습들 확인되면서요. 우리 지수로 이끌고 있다는 거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수급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피와 같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 오늘은 1,500억 원 덜어내지만 외국인과 기관 쪽의 매수세 좀 집중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또 제약주 쪽에 관한 매수세도 좀 확인되고 있는 만큼요. 관련주들의 흐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기관 투자자들도 최근 들어서 제약주에 관한 매집들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쪽에 관한 유리기판 소식이 있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상승을 했지만 지금 현재는 보합권으로 돌아선 게 확인이 되고요. 오히려 SK하이닉스가 1% 정도의 상승세를 나타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을 필두로 오늘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 굉장히 강한 모습 확인이 되는데요. IRA 법안이 수정되긴 했지만 2차 전지 관련주에 해당됐던 세액공제 혜택은 2030년도까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들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 부분 영향받은 것으로 풀이되고요. 자, 오늘 KB금융이 시가총액 5위로 현재 올라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융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시장의 수급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에코프로 형제들 상승 나타내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이 2%의 상승세 나타냅니다. 오늘 알테오젠도 강한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여기서 펩트론 같은 경우가 오늘 시가총액 5위로 또 올라선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 관련주들 최근에 계속되는 좋은 흐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시장에서는 1%의 상승 나타냅니다. 자, 오후장까지의 흐름들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마감 시장의 전략과 또 내일 시장의 전략들도 함께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마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마켓 쇼쇼쇼 마감 향해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마켓 쇼쇼쇼는 SCTV 황민혁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또 한번 진단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양시장의 분위기가요 예상보다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하락이었고요. 이 여파가 국내 증시까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국내 증시가 반등이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잠깐 보시면 미국에서는 두 가지 큰 이벤트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유럽연합에 6월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트럼프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플하고 이 스마트폰이 미국에서 이제 미국 쪽으로 들어오는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애플이 주가에 3%의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악재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악재였던 유럽연합의 50% 관세 부과를 7월 9일로 연기를 시켰습니다. 오늘 아침에 속보를 통해서 전달이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 영향을 좀 크게 주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 증시의 하락 요인이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또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두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죠. 지금 미국으로 들어가는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거였는데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또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애플의 주가가 미국장에서는 하락이 나왔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그만큼 큰 악재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현재 애플 쪽에서는 이제 스마트폰에 관세를 매기지 않고 또는 미국 내에서 애플이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국 증시 안에서 삼성전자는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애플의 스마트폰의 80에서 90%는 지금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대부분 다 중국에 생산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50에서 6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기업 모두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두 기업의 스마트폰 가격이 모두 다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요. 미국 시장 안에서 스마트폰 점유율을 보시면 1, 2위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삼성하고 애플입니다. 그리고 3위하고의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스마트폰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된다면 3위 업체한테는 또 반사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반면에 애플하고 삼성한테는 또 악재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요. 점유율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이제 가방을 예를 들어 본다면 에르메스 백이 있고 샤넬 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르메스 백과 샤넬 백이 비싸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MCM 백을 들거나 하진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브랜드 파워라든지 시장에서 점유율 자체가 좀 꽉 잡고 있는 그런 이제 미국 시장 안에서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도 큰 타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 뭐 트럼프 리스크가 계속 있어요. 하지만 유럽에서도 결국은 유럽 쪽도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고 50%의 관세는 부과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 오늘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당연한 상승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서의 종목들이 시총 상위주가 좀 빠진 부분이 있긴 해요. 하지만 이 공백들을 다른 종목들이 계속 메워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에서 바닥 잡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특히나 뭐 그 중에서는 제약바이오 쪽도 분명히 그 섹터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말에 임상종양학회라는 이제 3대 암학회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니파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조류독감 이와 관련해서 이 제약바이오들이 움직였지만요. 이번에 또 암학회와 관련해서 임상종양학회 이게 또 이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제약바이오 쪽도 좀 관심을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저희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환율 부담이 줄어든 상태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그럼 당연히 기업들에 대한 부채 경감 효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내 증시에는 조금 호재성 재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린다면 이번 주에 엔비디아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돼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중국 쪽에서 AI 쪽에는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거기다 관세 영향도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와도 아마 앞으로의 전망치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엔비디아 관련주들은 지금은 투자를 조금 보류하시는 게 오히려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투자의 팁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국내 금통위의 결과가 시장의 시나리오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님 짚어주신 것처럼 엔비디아는 지난 분기에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또 하락했던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요. 일단 관련주 보실 때는 이번 주는 조금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들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후장 주도 섹터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후장 주도 섹터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략들 구체적으로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후장 주도 섹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도 섹터부터 열어주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주도 섹터는 원전 쪽입니다. 미국의 원전 르네상스 시대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국 수혜에는 좀 확실시되는 분위기인데요. 이쪽 섹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원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사실은 빼놓고 우리나라 증시를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원전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때로는 또 악재도 분명히 좀 있었습니다. 체코 원전 사태도 또 불발이 되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했죠. 물론 완전히 계약이 끝난 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또 본계약을 또 체결을 다시 또 연기가 된 그런 상황이 또 발생했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요. 이 원전이라는 건 결국은 전력에 대한 공급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전력 가동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계속해서 이제 많이 이제 소요가 되고 그리고 AI 시대로 진입을 하면서 워낙에 많은 전력이 소비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 전력 소비를 원활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화력도 있고 뭐 수력도 있고 원자력 그리고 또 풍력, 태양광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에너지원으로 본다면 원전을 빼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전이 지금 에너지난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원활하게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AI 시대에 돌입하면서 결국 원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날 원전과 관련된 그 큰 발언을 했었습니다. 2050년도까지 원전에 대한 사용 용량을 4배나 키우겠다라는 거였어요. 이와 관련해서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원전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절실했고 그다음에 이 필요성과 관련해서 앞으로 성장에 대한 이 모멘텀을 확보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원전에 대한 이제 관심사는요. 미국이나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같이 공용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럽 연합에서도 역시 원전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러시아산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공급을 계속해서 해오면서 이에 대한 이제 에너지원을 사용을 많이 했던 나라가 바로 유럽 연합이었어요. 하지만 유럽 연합에서도 이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그리고 이 원전 쪽에 대한 이제 수요, 이 공급을 다시 또 조달한다는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이 우리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고 이거를 충당해 줄 수 있는 사실 유일한 이 방법은 원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과 관련된 필요성들이 지금까지 또 계속 시장에 노출되고 있고 이런 재료와 함께 이 가격 역시도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들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뉴스 자체가 시장에 처음 부각을 받았던 건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오늘 원전주들이 좀 움직입니다. 사실 이제 미국 자체가 원전 가동에 관해서 조금 더 가속화하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지면서요. 국내에 이제 연관되어 있는 관련주들 찾기에 또 바빴던 시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원전 관련주를 살펴보자면은 이제 다양한 종목군들이 좀 올라주기는 하는데요. 일단 그동안 이제 어느 정도 원전주 중에서 대장주격이었던 종목들을 봐야 하는지 아니면 또 새롭게 튀어오르는 그런 종목군들 봐야 하는지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이 섹터 내에서는요. 사실 섹터 내에서도 우리가 좀 전략들을 잘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올라가는 종목들, 대장주들이 더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은 지금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올라탔다가 또 만약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조금의 변동성에도 결국은 좀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전주들은 과거부터 원전주 자체에서 좀 많이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체코 원전 사태로 인해서 좀 떨어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이 다시금 또 올라올 수 있다라는 희망감을 좀 가지고 그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까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실적도 겸비했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가능성 뭐 그만큼의 이제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종목들이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투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뭐 장기적인 보유도 좋지만요. 지금은 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매수해서 좀 빠른 시간 안에 뭔가 좀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본다면 오히려 최근에 좀 눌렸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전통 이제 원전 관련주들을 우리가 또 보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또 어떨까? 저는 그 부분이 좀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원전주 내에서도 이제 몇몇 종목군들은 오히려 상승이 아니라 하락을 좀 해주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는 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원전주 자체가 이미 부각을 받았었던 그런 섹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매수 적길가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예를 들면 원전주 관심은 있었지만 내가 아직 매수를 하진 않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과감하게 또 첫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그동안 원전주가요. 조금은 이제 트렌드 흐름을 좀 많이 탔었어요. 그리고 정책의 흐름을 좀 많이 탔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정책주이기도 네, 했었고. 맞아요. 네.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탈원전 정책이 나오면서 원전주들이 쏟아져 내렸죠. 그리고 또 원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정권이 교체되면 또다시 원전주들이 또 올라갔단 말이죠. 이렇게 정권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했던 주들이 바로 이제 원전주들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올라가면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과연 또 해도 될까? 이런 망설임이 분명히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대선을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대선이 또 진행이 되고요. 얼마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그런데 만약에 대선을 통해서 뭔가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원전 쪽에 대해서 만약에 또 이제 원전을 좀 멀리하는 정책을 또 선호하는 어떤 당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TV 토론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 이 AI에 대한 기대감, AI 쪽에 대한 어떤 그 굉장히 좀 많은 적극적인 지원 정책들을 양당 모두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AI 쪽에 대한 필수가 바로 에너지입니다. 전력. 그래서 원전과 SMR, 소형 원전에 대해서도 분명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뭐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 쪽에서 지금 결국 원전 쪽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정책의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전 쪽의 사업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커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또 미국이라든지 여러 해외 시장에서도 역시 원전 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가 사실 많이 올라갔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대부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아마 보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종목들 말고도 다른 원전주들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원전주를 투자하실 때는 이렇게 모두 다 뭐 다른 이제 그 안에서 무조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투자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산업이 좋아진다면 지금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도 어느 정도 키 맞추기 형식으로 올라갈 여지가 좀 있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한다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전문가님 이런 부분들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원전주 자체가 이렇게 미국발 이슈에 좀 집중을 해서 트레이딩 전략 가져가 봐야 될지 아니면 국내 그 대선 이슈에 집중을 해봐야 될지 국내 정책 이슈에 집중을 해봐야 될지 어떤 게 더 모멘텀적인 파워가 크다라고 보세요? 사실 이거 두 가지 모두가 하나가 호재고 하나가 악재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뭐 한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지금으로서는 국내에서도 사실 호재적인 재료가 있고 네. 해외에서도 호재적인 재료가 있기 때문에 사실 원전주가 대부분 거의 비슷한 꾸러미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얘는 원전주, 이 한국의 원전주고 얘는 미국의 원전주다.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대부분 다 원전주가 다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나 해외에 이렇게 재료들이 노출된다는 건 분명히 이제 상생에 대한 재료가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국내나 해외 쪽에 대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원전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구나. 여기에 주목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큰 줄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모두 다 긍정적으로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뉴스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SMR 쪽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소형 원전이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트럼프의 뭐 행정명령 이전에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원전을 전력에 관한 공급 부족의 대안으로 사용을 하면서 소형 원전 관련주들도 이제 상승이 많이 나와줬었습니다. 이런 모멘텀들도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네, 소형 원전이라는 건 사실 선진국형 원전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미 원전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형 원전을 짓는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굉장히 좀 꺼리게 돼요. 그런데 이게 대체안으로서 소형 원전이 이제 새롭게 좀 나오게 됐고, 이 소형 원전이 실제로 미국에서도 지금 소형 원전을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형 원전도 좋지만 소형 원전 역시도 거의 대부분 다 똑같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같이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형 원전과 대형 원전 모두 다 저는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도국 같은 경우에 당연히 대형 원전 쪽이 좋겠죠. 그쪽이 훨씬 더 수율성이 좋으니까.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형 원전이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하고 원전과 관련해서 또 같이 이제 공동으로서 협의를 또 했단 말이죠. 협의체를 또 구성을 했고
그래서 소형 원전 쪽에 대해서도 미국하고 또 협력을 통해서 개발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대형 원전은 대형 원전 나름대로 또 이제 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소형 원전과 대형 원전 모두 다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쨌든 선진국형으로 간다면 소형 원전 쪽에 대한 수요, 이거는 앞으로 시장이 좀 많이 크게 열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전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만큼 이제 효율성도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형 원전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인다면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 역시도 소형 원전에 대한 이 건설도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쪽 모멘텀도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다양한 원전주의 모멘텀들 이야기 나눠봤다면요. 전문가님의 최선호 기업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시점에 신규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선호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사실 여러 기업들이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회사들이 결국은 이제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 종목을 내가 왜 안 샀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요. 원전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아진다면 그중에서 전통적인 원전 사업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이 회사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한전기술이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원전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회사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용역을 맡고 있는 회사고요. 실제로 체코 원전 수주라든지 뭐 해외, 국내에서 이제 국가에서 원전 사업을 수출할 때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그런 회사가 바로 한전기술이라는 회사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원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고 AI 이 시대에 이제 맞춰서 꾸준하게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국내에서도 역시 이제 이런 필요성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국가를 기반으로 해서 또 해외 수출에 대한 이런 신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기술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본다면 체코 원전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원래 3월 달에 본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무산됐고요. 5월 달에 와서 계약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또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는 이게 결국은 이제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있긴 하지만요. 결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전문가들은 체코 원전 수주는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이제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 같은 경우에 빠르면 다음 달 안에 또 이 부분이 결정날 수 있다는 뉴스가 요즘에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체코 원전 사업이 이제 경쟁사가 신청했던 가처분 명령이 다음 달 부근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런 뉴스들이 또 나오게 된다면 관련 종목들의 상승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한전기술이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호 기업으로 한전기술이라는 기업들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서요. 투자 전략으로 잘 흡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어지는 주도 섹터 바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시작의 두 번째 주도 섹터 열어보겠습니다. 유리기판 쪽입니다. 굉장히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죠. 삼성전자의 로드맵이 발표가 됐습니다. 유리기판, 무기판, 반도체 패키징에 핵심적인 기술력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관련 섹터의 움직임들과 어떻게 보시는지의 뷰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유리기판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그 전에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던 그런 기술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기술이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테마가 또 있었던 섹터였고요. 그리고 이제 올 초에 CES에서 최태원 회장이 유리기판을 판매하고 왔다 이런 언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또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이 유리기판을 도입한다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2028년도죠. 반도체 패키징에 이 기술을 이제 접목시킨다는 거였는데요. 사실 유리기판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꿈의 기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만약에 된다면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성공하게 된다면 그러면 정말 큰 시장에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우리가 플라스틱 기판보다는 훨씬 더 이 데이터 처리 속도도 40% 정도가 더 빨라지고요. 그리고 전력 소비도 많이 줄어듭니다. 기술력이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판 쪽에 대해서는 유리기판이 사용하게 된다면 분명히 큰 시장이 이룰 거고 이에 대한 수요가 이제부터는 좀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수요가 시작되는 시기로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삼성 쪽에서 이번에 시작을 했지만요. 과거에는 SK 쪽에서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성과를 좀 올리고 있는 회사들도 분명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의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가 AI에 발맞춰서 앞에서도 우리가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AI 칩의 경우에는 이런 유리기판이 접목이 된다면
성능을 훨씬 더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사양의 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AI 시대에 걸맞춰서 또 하나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유리기판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리기판 관련해서 삼성전자 측에 관한 뉴스 보도가 오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에 관련한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유리기판 관련주들 움직였는데요. 2028년도부터 반도체 유리기판을 사용하겠다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삼성전자가 구현한 유리기판은 기존의 유리기판과의 또 기술력들 차이점들이 또 시장에 거론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호재로 좀 작용이 되는 게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일단 시장 잠재력부터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다들 많은 기업들이 유리기판 사업에 뛰어들고 있잖아요. 분명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시장 성장성들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유리기판 사업 자체가 사실 우리가 기존에 플라스틱 기판을 사용했었는데 유리기판이 되게 된다면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성능 자체가 월등하게 뛰어난 성능의 이 칩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건 결국은 이제 지금 엔비디아가 그동안 고성능의 칩을 만들어 왔잖아요. 거기에 HBM 반도체가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의 그동안 실적이 엄청나게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리기판이 더해진다면 훨씬 더 고난이도의 칩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엄청난 또 시장의 잠재력인 성장이 또 예상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성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앞으로 이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유리기판은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상용화되고 그다음에 칩을 만약에 연결해서 이렇게 칩을 뽑아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나오는 이 성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좀 예상치일 뿐이고요. 하지만 충분한 건 올해 말부터는 우리가 유리기판이 접목된 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거의 가까워져 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쪽은 사실 우리가 선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어떤 이제 트렌드가 지금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최선호 기업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 어떤 기업들 좀 유망하게 보시는지요? 바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유리기판 관련주 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기업 중에서 SKC라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삼성 전기도 있고요, 뭐 LG노텍, 필옵틱스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제 가치성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장 기술력이 선두에 있는 회사, 그리고 이제 실적이 가시화될 수 있는 회사, 그 회사를 본다면 한 가지 회사가 나옵니다. 바로 SKC라는 회사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이 자회사 앱솔릭스를 통해서 유리기판 사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 반도체 관련 보조금을 처음으로 앱솔릭스가 이제 수령을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리기판의 경우에는 이제 상용화가 임박한 회사 중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를 시작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SKC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에 지금 유리기판 이제 조지아 공장을 생산 라인을 지금 이미 공장을 완료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해 안에 지금 생산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빠르면 올해 안에 실적이 잡힐 수도 있고 그 실적을 통해서 유리기판에 대한 성과가 나오게 된다면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서는 단연 SKC를 빼놓고 볼 수는 없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최선호 기업 SKC 쪽 한번 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SKC 그간 또 유리기판 대장주로서 활약했던 기업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추가적인 시장의 흐름들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과 최선호 기업까지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다양한 내용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국내 시장 마감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다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피 지수가 2,635포인트, 코스닥이 725포인트에서 마감지었습니다. 양지수 모두 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확인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또 어떻게 풀어볼지 저희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텐데요. 오늘 마감시장 전략과 함께 내일장 전략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CTV의 이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시장에 관한 브리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은 좀 좋은 분위기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상당히 좀 많이 강한데요. 아까 장중에는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 지금 3시 반 이제 장 마감 기준에서 2,644포인트, 그러니까 전고점인 지금 2,650포인트 근처까지 하루 만에 좀 돌려 세우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시장이 강하다라는 이유, 그러니까 강한 뭐 모멘텀을 찾기는 뭐 좀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2,650포인트를 한 번에 좀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있는 장대 양봉이 오히려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 예를 들어서 2,644포인트를 갭상승으로 좀 올려 붙였다면 내일 정도에 다시 또 하락에 또 압박이 있었을 텐데 오늘은 장 초반부터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결국에는 장 끝에 쭉 말아 올리는 듯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어떠한 이상 수급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은 딱 장 종료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그것까지는 체크해드리긴 조금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보여줬고요. 저번 주에 계속 강조드렸지만 일주일 내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라고 하죠. 시장은 많이 떨어진 것 같으면서도 계속해서 2,600포인트 안쪽에서 더 이상 많이 떨어지지 않고요. 물론 금요일 2,600포인트 깨긴 깼습니다만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소 상위 종목을 보자면요. 코스피 200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역시나 시장만큼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오랜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 주면서 오늘은 전체적인 종목이 떨어진 종목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테마 자체가 어떤 테마가 좀 안 좋아서 떨어졌다라는 느낌보다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올라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일단은 장 초반에, 그러니까 장이 들어오기 전에 미국에서 또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조금 관세에 대한 여파 때문에 저도 시장은 좀 눌렸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EU에 대한 관세 50% 부과, 그다음에 애플과 뭐 삼성에 대한 25%의 관세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스콧 벤세트 장관이 약간 진화에 나서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약간은 또 누그러뜨리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지금 보시면 나스닥 선물 지수도 1% 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휴장이지만서도 어쨌든 이런 강세 흐름에 대해서는 연이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가서 2,650포인트를 뚫고 어떻게 올라갈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수적으로 봤을 땐 2,65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면 2,700포인트까지 좀 열려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모멘텀으로 2,650포인트를 뚫고 올라갈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거래대금으로 봐서는 오늘도 전체적으로 또 원전주가 좀 강했다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두산에너빌리티가 장중에 많이 올랐다가 좀 윗골이 맞고 또 내려오고 뭐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장 초반보다는 좀 좋은 흐름 보여줬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방금도 뭐 얘기 주셨지만 결국에는 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좀 올라가 주면서 전체적인 테마가 다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반도체가 딱히 좋지 않았다. 아니면 뭐 2차 전지가 다 좋은 마당에 좋지 않았다. 이런 느낌은 좀 없고요. 전체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시장은 오랜만에 조금 부드러운 하루가 되지 않았나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드러운 시장 하루를 우리가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또 내일 시장을 위한 준비를 이어가 봐야겠죠. 오늘도 시장을 이기는 뉴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와 뉴스를 먼저 만나보신 이후에 시장 전략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을 이기는 뉴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오늘의 시장을 이기는 뉴스입니다. 올 백화점 3사 주가가 동반 상승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졌습니다.
23일까지 롯데쇼핑의 주가가 48% 상승했고요. 점차 우상향을 나타내다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수익성 개선까지 드러나면서 상승 랠리에 불이 붙었습니다. 신세계도 올해 들어 34%의 수익률, 현대백화점도 올해 들어 주가가 54.54% 오르면서요. 백화점 3사 모두가 올해 30% 넘는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에도 백화점주의 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뉴스 주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기는 뉴스 주제입니다. 내수 부진에도 백화점주의 주가는 점프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조용한 강자라고 좀 표현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전문가님? 말 그대로 백화점이 내수가 이제 백화점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주가는 왜 올라갈까요? 모르겠습니다. 주가라는 건 보통은 선반영이에요. 예, 뭐든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가 떨어지죠. 그리고 올해 실적이 좋게 나왔다, 실제로 나왔다라고 하면 그게 세론이라고 해서 뉴스가 나오고 주가가 떨어지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백화점의 현재 장사가 뭐 드라마틱하게 잘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내수 중심의 내수 소비재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한 20%는 가져가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바로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백화점 종목, 그러니까 유통 관련된 종목들은 좀 여러분들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세가 많이 올라가 있고요. 상승 추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주식에서 이 추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닥을 찍고 일괄적으로 반등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1%, 3%씩 조금씩 올라가는 게 바로 상승 추세라는 건데, 그런 추세가 뭐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쇼핑이 있으면 한 종목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백화점 3사가 똑같이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건 전체적으로 유통, 특히나 백화점 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앞으로도 좀 남아 있겠구나라고 약간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 건, 일단은 계엄 선포 사태 작년 12월 이후로 현재 소비 심리 자체가 좀 되살아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국가통계청에서 좀 내미는 수치인데요. 100을 기준해 가지고 100을 넘으면은 소비에 대해서 낙관적인 거고 100 이하면은 소비에 대해서 비관적인 건데,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는 이 소비 심리 지수가 88.2였습니다. 근데 올해 2025년도 4월 달에는 93.8로 약 한 5포인트 정도 올랐거든요. 물론 전체적으로 지금 100 이하는 맞죠. 이하는 맞는데 어쨌든 12월 대비해서 소비 심리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다만 100 이하에 있는 거는 전체적인 경기 침체가 길어지다 보니까, 주머니 사정이 얄팍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소비 심리가 좀 줄어드는 것뿐인데, 우리가 6월 3일 결국에는 대선으로 인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게 된다면 내수 부양책이라든지 예산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아마도 내수에 대해서 분명히 추경 예산이라는 걸 편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내수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내수에 대해서 부흥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백화점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백화점 종목들이 앞으로 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방한 목적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을 옛날로 따지면 단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가지고 면세점 우르륵 들어갔다가 우르륵 나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단체 관광객보다는 개별 관광객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다 뭐 유튜브로 찾아보고 블로그로 찾아보고 해가지고 백화점이라든지 로드샵, 일면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아니면 명동 거리, 뭐 이쪽에 외국인들이 훨씬 더 많이 비중이 돼 있기 때문에 백화점의 외국인 매출 비중이 저는 상당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이 백화점을 과연 많이 갈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우리나라의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은 유튜브 방송, 그다음에 K-팝을 보면요. 보통 백화점에서 드라마를 찍는 경우도 많고, 요즘에는 백화점에서 어떤 걸 하냐? K 컨텐츠를 직접 이렇게 막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도 많이 마련을 해놓기 때문에 지금 백화점들의 그 점당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아마도 백화점주들이 좋은 영향을 펼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원화 강세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원화가 오늘도 강세예요. 여전히 강세인데 저는 1,350원 밑으로 더 내려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럼 그거 원화의 강세와 백화점이 무슨 상관이 있냐. 원화가 강세되면 외국인들이 돈을 못 쓰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이거는 좀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 말고요. 백화점의 매출 비중이 전체적인 매출 비중의 35%가 명품 매출입니다. 그러면 원화가 점점 강세가 되면 될수록 명품을 수입해오는 가격이 좀 싸지겠죠. 그러면 백화점이 원래 200만 원 팔던 백을 뭐 150만 원에 사왔는데 원화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130만 원에 사오면 결국엔 백화점의 명품 매출 비중도 많은데 마진율은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앞으로 뭐 지금 전체적인 추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비중 확대, 그다음에 원화 강세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백화점들은 오히려 지금도 저평가돼 있는 주가가 좀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시장을 이기는 뉴스에서는 백화점주들의 주목을 해보자라고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보통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는 테마주처럼 뭐 급격한 상승을 했다 이런 부분은 아닐지어도 지금 백화점 3사가 모두 다 시장에서 우상향의 기조들을 보여주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장의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폭발적인 실적의 성장까지는 아니지만 그 실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게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계속 접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실 테마주 따라잡기에 굉장히 바쁜 시장이잖아요. 그럴 때 또 이런 투자 전략들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백화점주 관련해서 외국인과 기관 쪽의 수급도 포착이 되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네. 어떻던가요? 일단은 지금은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없나요? 네,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지금 코스피 지수가 2%나 넘게 올라갔는데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세가 어떻죠? 센가요? 안 약한가요? 셉니다. 안 세죠. 네. 네, 원화는 점점 강세돼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외국인들이 점점 많이 사고 그래도 좀 샀다라고 느껴질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5천억 정도 넘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요즘에 종목마다의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이 종목들의 추세, 그다음에 종목들의 붙어 나가는 이 긍정적인 재료들에 좀 더 집중해 보는 게 훨씬 더 좋은 그런 투자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런 유통주라든지 백화점주에 관심이 조금 쏠렸던가요, 전문가님? 아직은 그렇게 많이 관심이 있어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저희에게 기회가 또 될 수 네, 있겠네요. 왜냐하면은 그렇기 지금 때문에. 개인분들이 관심 있는 게 뭘까요? 보통 테마주인가요? 그렇죠. 네. 보통 원전, 네. 그다음에 한 2주 전에는 이제 테마주, 그다음에 아니면 뭐 조선 방산 뭐 이쪽인데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뭐 백화점으로 100% 가져가지 마셔라라고 하는 건 조금은 재미는 없지만 한 20% 가져가시면 어쨌든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가 이마트를 한번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번에는 백화점 쪽으로 좀 눈을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요. 선호기업 듣기 전에 이게 그 실적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확 좋다라고 이제 느껴지지는 않는 숫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우상향 될 가능성도 계속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세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워낙 강세인 것 같아요. 원화 강세. 네, 왜냐하면 백화점의 매출 비중 자체가 명품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명품에서 이제 마진율이 좀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소비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옛날에 이 코로나 전에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보복 심리 때문에 명품들을 많이 사셨잖아요.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또 내부 추경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들어오고 원화가 강세가 되면 백화점들은 점점 명품을 싼 값으로 들여오면서 사람들한테 좀 많이 팔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현재 내수의 이 소비 심리 자체가 굉장히 얼어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한번 이렇게 좀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좀 깰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예산안이 좀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제가 몇 조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만약에 6월 3일 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예산의 거의 2배가량을 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 부양, 특히나 내수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 꼭 한 번씩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의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최선호 기업 좀 들어보고요. 저희가 구체적인 시장의 투자 전략 좀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업을 최선호 기업으로 오늘은 꼽아주셨을까요? 제가 사실 백화점 종목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이제 앵커님이 싫어하시니까 제가 왜 싫어합니까?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거는 좀 싫어하고 아닙니다. 저점이 있는 종목을 좋아하시니까 백화점 종목을 얘기하면 너무 뻔한 거겠죠. 예. 우리 마켓 쇼쇼쇼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신세계 관련된 종목인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 아시죠? 네. 예, 이 종목이 보통은 이제 명품을 예전의 말로는 이제 신세계 해외 영업부였습니다. 그래서 명품의 이 브랜드들을 한국으로 데려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유통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원래 부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셀린느라는 그 브랜드 아시죠? 그 브랜드가 원래 작년까지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통해 가지고 국내에 유통이 됐었는데 오히려 들여와서 셀린느가 혼자 한국 법인을 세워버린 거죠. 계약을 종료하고. 그런 식으로 명품 수입 의류 브랜드를 갖고 들어와서 국내에 유통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원화 강세라는 얘기는 정말 귀에 딱지가 붙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화 강세에 수혜받는 종목들을 빠르게 찾아 나서야 되는 거거든요.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이 같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때마다 주인공, 그때마다 주도 테마를 꽉 잡고 있어야 되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들은 일단 명품 쪽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싸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런 품목들이 또 많이 팔리게 되면은 어쨌든 마진율이 좀 확장이 될 것 같고요.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제가 그 재무제표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매출액이 코로나 전과 지금과 매출액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이걸 보니까 코로나 때는 이제 보복 심리 때문에 의류, 명품 의류를 많이 팔다가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이제 과소비 문화가 없어지면서 의류 쪽의 매출이 점점 줄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한 게 뭐냐? 명품 의류 쪽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코스메틱 쪽에도 사업을 좀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원영 틴트라고 아세요? 압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그 어뮤즈라는 그 브랜드인데 어뮤즈 브랜드도 이제 작년 7월인가요? 작년 10월에 어뮤즈 브랜드를 한 713억 원에 인수를 해가지고요. 그 브랜드로 일단은 코스메틱을 키워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의류가 원래 7대, 그다음에 코스메틱이 3위였는데 지금은 의류 6, 코스메틱 4로 약간은 기업적인 이 건전한 건강한 체질로 좀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의류에만 집착돼 있지 않고 현재 MZ세대의 인기가 많은 어뮤즈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을 영입을 하면서 좀 키워나가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최선호 기업까지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좋은 투자 전략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내용들 다뤄봤고요. 전문가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월요일 시장 그래도 기분 좋게 마감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조가 내일 시장에도 이어지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시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